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면 저희 부부의 첫 만남부터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 신랑과 저는 휴대폰 가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대리점 대표였던 신랑과 방학 때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며 저와 만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계약을 하게 되었고 신랑을 만나고 있던 중 마지막 학기를 마치고 저는 졸업을 했습니다. 신랑이 저보다 10살이 더 많았기 때문에 또래 친구들은 남자친구와 신랑도 나이 차이가 꽤 나는 편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연애를 할 당시에 신랑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어요. 평소 입고 다니는 옷이 구찌, 루이비통, 그런 명품 티셔츠를 자주 입기도 했었고 다른 친구들이 남자친구와 사귄 지 100일, 200일 때 소소히 챙기는 반면에 저희 커플은 여행을 가서 신랑의 선물을 종종 주기도 했었고 신랑의 차도 외제차였기 때문에 은연중에 신랑이 돈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랑과 연애를 하는 동안 저는 졸업을 하고 취업도 했고 만난 지 5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기 전에 신랑네 집에 인사를 갔는데 생각보다 평범한 아파트라서 평소 신랑의 씀씀이야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지만 부모님과 신랑은 별개의 사람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나왔고 나오는 길에 신랑이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 보고 놀라지 않았어? 응? 어떤 거? 아니, 집이 작잖아. 아, 별로 그런 생각은 못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부동산 놀이를 하시는데 집을 3채 갖고 있어. 그중에 2개는 전세를 놓고 빈 한 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몇 년 뒤면 다시 전세를 돌리고 남는 집으로 이사 갈 거야. 아, 그렇구나. 나는 별로 이상하다는 생각은 못했어. 그렇게 흘러가는 이야기를 마치고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결혼 준비를 하면서 우리 힘으로 하자는 마인드가 강해서 부모님들께 손을 벌리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고 신랑이 모아둔 돈에 대출을 껴서 작은 전셋집을 마련했고 예식장과 집 계약을 마치고 나니 집에 넣을 혼수를 마련하러 다녔습니다. 신랑에 비해 제가 모아둔 돈이 없기도 했고 집에서 외동딸이 시집을 간다고 부모님께서 카드를 주셔서 혼수는 그 카드로 다 계산을 했습니다. 저희 집은 30평 남짓되는 빌라였는데 내부 인테리어를 새로 해서 제법 깔끔한 집이었어요. 저는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기본 가전만 준비할 계획이었는데 신랑이 처음 살 때 못 사면 지내면서 구매하기 더 힘들다고 하면서 건조기에 스타일러, 식기세척기, 그리고 로봇 청소기까지. 이렇게까지 다 사야 하나 싶을 정도로 많이 샀지만 부모님이 좋은 뜻으로 해준 거니까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는 결혼 며칠 전부터 함께 신혼집에서 생활을 했는데 하루는 집에 들어가니 불이 다 꺼져 있고 양쪽으로 꽃길이 깔려 있었습니다. 프로포즈인가 보다 생각을 하며 있었는데 신랑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고 그 안에는 자동차 차키가 있었어요. 이거 뭐야? 결혼 선물. 나 차 필요 없어. 내가 주고 싶어서 그래. 그렇게 제가 받은 차는 미니 쿠페 차량이었습니다. 제가 운전을 못해서 큰 차를 싫어했거든요. 그래도 그땐 마냥 좋았습니다. 신랑이 그 정도 능력이 되니까 이런 선물도 가능한 거라 생각하면서요. 저는 그렇게 친구들의 부러움 속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한 달째 되던 날엔 신랑에게 샤넬 가방을 선물 받았어요. 그렇게 제가 신랑을 만나 받은 명품만 해도 몇십 가지가 훌쩍 넘었습니다. 신랑이 좀 욱하는 성격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평소 잘해주기도 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스스로 괜찮다고 다독이곤 했어요. 그러다 하루는 친구들이랑 만나서 밥을 먹고 신랑에게 선물 받은 가방의 지퍼 부분이 고장이 나서 함께 명품관을 갔습니다. 이거 가방 지퍼가 좀 이상한데 확인 가능할까요? 그렇게 제 가방을 한동안 살피던 직원이 하는 말이 가방이 이미테이션 제품이라 본인들이 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친구가 있는 앞에서 어찌나 부끄럽던지 정말 귀까지 빨개졌습니다. 사실 신랑이 준 거라 그럴 리 없다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옆에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정말 가짜라면
쪽팔림의 허용치를 초과할 것 같아서 일단 자리를 피하고 나중에 다시 다른 가방들도 들고 매장을 방문했는데 그 가방이며 지갑이 모두 가짜라고 하더라고요. 시리얼 넘버도 없는 가짜요. 그날 저녁 이걸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다가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나 오늘 샤넬 가방 지퍼가 고장나서 수리하러 매장에 갔는데 가방이 가짜라더라? 응? 매장 갔었어? 말을 하지. 내가 새로 사줄 텐데. 아니, 그게 아니라 가방이 가짜라고 했다고. 딜러가 잘못한 거야? 아님 정말 가짜인 거야? 그때 그 모델이 구하기가 힘들어서 내가 이미테이션으로 샀어. 등급 좋은 걸로. 그 가방 하나뿐만 아니잖아. 당신 여태 나한테 가짜 준 거야? 미안해. 진짜를 선물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부담이라서. 그것도 다 등급 높은 거라 비싼 거야. 아니, 가짜를 왜 줘? 그냥 안 주면 되지. 그래도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인데 명품 한두 개는 있어야지. 그렇게 신랑과 말도 안 되는 투닥거림을 하다 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랑이 사실은 벌이가 넉넉치 않으며 신랑이 입고 다니고 신고 다니던 모든 게 가짜고 저에게 선물해준 것들도 가짜였다는 걸. 그저 사람들이 꼼꼼히 보지 않으니 몰랐을 뿐이고 저도 명품에 관심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 당연히 진짜 명품 선물이라고만 생각을 한 거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혹여 누가 알아볼까봐 개인 SNS의 사진들을 다 지웠고 신랑도 다음부터는 이러지 않겠노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가짜를 사줬다는 게 자존심이 상하기라도 한 것인지 몇 달 뒤 저를 데리고 명품관에 가서 가방과 지갑을 사주더군요. 저는 괜찮다고 했는데도 약간 화를 내는 것처럼 받으라고 하길래 그러고 말았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번에는 진짜라면서 바뀌었는데도 유난히 진짜임을 강조하면서 크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건 조금 부끄러웠지만 요즘 사정이 넉넉치 않은데도 저에게 선물을 해준 걸 알기 때문에 신랑의 자존심을 위해서 고맙다며 앞으로 아껴 살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후로 신랑이 명품은 아니지만 홈쇼핑 혹은 인터넷 쇼핑으로 계속 쇼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해소하려는 사람처럼요. 그렇게 신랑의 소비 생활을 막으려 해봐도 그때뿐.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신랑이 저에게 사준 차량도 시댁에서 저희 살림에 보태라고 준 돈을 턱하니 상의도 없이 저에게 차를 사준 거였고 시댁에서 부동산 놀이를 한다는 것도 신랑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저 허세에 가득 차서 저에게 돈이 많아 보이려고 늘 꾸미고 둘러댔던 말들이었던 거죠. 그래도 알고 나니 후련하다고 신랑과 으쌰으쌰해서 지내보려고 했는데 문제는 신랑의 쇼핑 중독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택배가 하도 와서 화를 내기도 한두 번이고 집에 같은 종류를 여러 개 주문하거나 큰 물건들을 주문해서 제가 중고로 팔거나 시댁에 보내기도 했어요.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큰돈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돈을 써대니까 점점 적자가 나기도 하고 회사를 출근도 잘 안 해서 결국 신랑의 차도 팔아야만 했습니다. 신랑은 차를 팔던 날 차를 팔 수 없다고 화를 내고 저를 때리기도 하면서 울부짖더니 차를 팔고 나서는 세상이 끝난 사람처럼 집안에서 담배를 피면서 게임만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런 생활이 7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차라리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모니터에서 눈도 안 돌리면서 신랑이 너만 도망가겠다고? 라고 말했고 게임이 끝나자마자 저에게 와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무서웠고 저를 때리는 신랑의 눈을 보는데 정말 정상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저를 때리던 신랑이 술을 먹고 잠들었고 저는 집에서 도망 나와 친정으로 갔습니다. 부모님께 울면서 이혼하고 싶다고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저는 또 한 번 충격에 빠지고야 말았습니다. 저 모르게 신랑에게 준 돈이 5천만 원이 넘는데요. 그 돈이 없으면 집이 무너질 거고 제가 힘들어질 거라는 협박 아닌 협박에 못 이겨 부모님은 돈을 줄 수밖에 없었고 신랑은 그렇게 받은 돈을 또 어디 홀랑 쓰고 온 거였죠. 저는 그렇게 신랑과 이혼을 했습니다. 가장의 역할을 못하는 신랑, 폭력적인 신랑.
더는 한시도 함께할 수 없었으니까요. 이혼을 하고 저도 제 마음 추스르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혼을 하고 얼마 뒤부터 그 사람의 SNS를 보니 또 명품들로 피드를 가득 채워뒀더라고요. 영수증도 함께 올리면서 마치 저를 보란 듯이요. 몇 달을 피드에 명품만 올리던 신랑은 그 이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친구가 저에게 알려주더군요. 그 당시에 명품 사던 걸 알고 보니 사채를 쓴 모양인데 시댁에서도 갚아줄 능력이 안 되고 명품을 사도 너무 사대서 어떻게 방법이 없었다고요. 사채 쓴 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그렇게 세상에서 사라져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던 게 새우잡이배나 원형어선을 물어보긴 했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그렇게 그쪽 일을 하면서 도망치지 않나 싶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댁은 계속해서 사채업자들이 못살게 굴어 결국엔 집까지 다 팔고 떠나셨다면서 남에게 보이는 겨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돈을 써대더니 결국은 이렇게 됐다며 저보고 빨리 발 뺀 거 정말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어느 누구도 그 남자에게 가난하다고 명품 없다고 말한 사람도 없는데 어쩌다 그렇게 된 건지. 참, 왜 그렇게도 남에게 보이는 것만 신경을 쓰고 사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요. 남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는 것보다는 제 몸과 마음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정말 알 것 같습니다. 짧은 결혼 생활로 뼈아프게 배웠고요. 이제 좀 더 현명하게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